안녕하십니까. 절세의 달인 문길성 CFP입니다.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들은 쉽게 달성하는 것 같은데 저는 꼬박 1년이 돼가네요. 네. 하지만 어쨌든 1000명이 돌파돼서 무척 기쁩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000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오늘은 특별히 다른 영상에 없는 내용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30억짜리 건물 세금 한 푼 없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비법에 대해서 오늘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괜찮죠? 토지가 25억 원이고 건물이 5억 원일 때 도합 3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자녀 2명에게 증여를 한다. 전체를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세가 무려 10억 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담부 증여, 즉 보증금과 대출을 끼고 증여하면 예를 들어 18억 정도 된다. 그랬을 때는 증여세가 2억 8천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내 건물은 대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보증금도 조금밖에 안 돼요. 네. 그럼 대출을 일으키면 되죠. 네. 어쨌든 간에 방법론적인 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굉장히 증여세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단 대출금이 많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절세 효과가 좀 반감될 수 있다. 왜? 이자를 또 자녀분이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절세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7억 2천을 절세를 했는데 그 중에 한 1억 정도는 뭐 이자 상환으로 나갔다. 그러면 그만큼 절세 효과는 6억 2천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담부 증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죠? 네. 자, 그렇지만 이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도 절세를 할 수가 있지만 건물만 증여하자. 즉 토지는 놔두고 건물만 증여. 왜냐하면 대개는 이제 건물은 노후화되면서 감가상각이 되고 값어치가 떨어지죠. 네, 토지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토지 가격은 많이 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지 가격이 대부분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세나 취득세가 많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건물만 증여하게 되고요. 건물을 증여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발생되는 임대소득을 같이 증여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는 거죠. 제 이제 다른 영상에 보시면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자, 건물만 증여했을 경우, 지금 5억이 건물가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1억, 그리고 자녀 2명이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 이제 증여 공제한 다음에 3억에 대해서 과세가 되겠죠. 그러면 증여세는 5천만 원 정도 나올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세법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괄 양수도가 될 거냐, 건물만 증여했을 경우에. 왜? 어떤 문제? 부가세 문제가 발생이 되죠. 자, 보증금 1억 원을 제가 나머지 4억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증여세를 5천만 원 납부를 해야 되지만 또 여기에 이제 만약에 부가세를 부담을 해야 된다면 5억의 10%인 5천만 원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재원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환급을 받으면 되지만 막상 이걸 할 때 또 이제 취득세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재원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포괄 양수도가 될까요? 네. 영상을 다 뒤져봤지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이라는 나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증여를 할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회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8년 전에 상담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증여하시는 분도 계세요. 대구에 있는 원장님이신데 세금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프시다고 서울에 바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올라왔겠죠. 네, 그래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병원을 운영을 하고 계셨고 또 다른 층들은 임대를 주고 계셨죠. 그러니까 임대 소득과 본인의 이제 의료 소득이 합쳐져서 종합소득 과세가 되니까 세금이
수천만 원인 거죠. 네, 뭐 6천만 원이 넘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뭐 세금만 어마어마하게 내니까 이분은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무작정 상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그 건물이 혹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되어 있대요. 아, 다행입니다. 그러면 각 층별로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시고 네,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소득을 분산시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에 뭐 그 이제 저에게 상담 오래 했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예, 바로 이제 세무사 불러가지고 그날 즉시 바로 시행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증여를 했을 때 포괄적 양수도가 돼서 부가세 문제도 없다면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좀 괜찮죠. 근데 재원적인 부분도 무리가 되지 않고. 근데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이 지림 회신에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자는 5층 건물과 구석 토지를 보유하면서 1층 중 일부는 그러니까 1층에서 50% 정도는 자기가 뭐 병원을 쓰고 5층은 뭐 50%는 약국을 주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층부터 5층은 또 다른 임차를 주고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구분 등기를 했다는 거죠. 다 구분 등기해서 뭐 다 마쳤다. 그리고 임대를 하다가 1층을 자녀에게 아들에게 이렇게 이제 증여를 하고 임차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랬을 경우 부가세 문제가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서 이제 회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네. 이거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예요.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자 부가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 안에서 사업 부문별로 이렇게 공급을 하거나 사업 부문별입니다. 부문별. 그리고 사업 장별이거든요. 그러면 사업 장별이라는 게 뭐예요? 주소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 구분 등기를 했기 때문에 뭐 번지까지는 같지만 뭐 1층 1호, 뭐 2호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주소가 사업장이 좀 구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일반적인 뭐 건물만 증여했다. 그러면 토지나 건물이나 어때요? 주소가 똑같잖아요. 주소가 똑같은데 건물만 증여한다 해서 이게 사업 장별이 될 것이냐, 사업 부분만 될 것이냐, 똑같은 임대업이잖아요. 그죠? 이거 제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장별도 아니고, 사업 부문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만 증여했을 경우에는. 지림의 핵심을 이렇게 좀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나는 뭐 포괄 양수도로 정말 가고 싶다 그러면 진짜 전문가님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되겠죠. 나 이제 이런 부분 좀 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대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 등기를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소가 구분이 됐죠. 그래서 사업 장별로 됐다는 겁니다. 사업 장별로. 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이런 또 지립의 핵심도 있었습니다. 건물만 증여를 하겠습니다. 토지는 제가 갖고 있고요. 근데 건물을 50%씩 자녀 2명에게 증여를 하고요. 공동사업자로 하겠습니다. 즉 토지나 그리고 자녀 2명 네, 건물 50%씩 그렇게 해서 증여를 하고 공동사업자 3명이 할 텐데 이건 부가세에 해당이 되느냐? 해당이 될까요? 네. 해당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지분별로 그러니까 가액이죠. 토지가액이 예를 들어서 토지가액이 25억이고 건물가액이 5억이잖아요. 그러면 쪼개봐야 2억 5천씩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25억이잖아요. 부모 같은 경우에 그러면 건물 가액 기준으로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이 나왔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500만 원은
아버지가 가져가고 250만 원씩 쪼개서 가져갈 경우, 이럴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만 정정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 건물 가액의 지분율만큼 소득을 정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만 하면 된다.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 좀 더 전문가 상담을 하는데요. 아시죠? 제가 전문가가 옆에 회계사님 또 세무사님이 계시다는 거. 좀 더 자세히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건물만 증여시는 그러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냐라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질의를 하니까 자, 아버지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아까 말씀드린 사업 장별 그리고 사업 부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해요? 부가세법에 따라서 과세가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증여할 경우에 포괄 양수도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만들어야 되겠죠. 뭔가를 이슈를 잘 만들어야 되고, 왜? 사업 장별과 사업 분별에 해당이 되게끔만 하면 재화 공급을 보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부가세법,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어떤 기준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증여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뭐 부담부 증여를 하든 뭐를 증여하든 뭐가 또 필요해요, 세금이? 취득세 있죠, 취득세. 증여세는 당연히 있는 거고, 부담부 증여를 하든 뭐 전체 증여를 하든 취득세는 4.6%의 취득세가 있잖아요. 근데 건물만 증여할 경우는 취득세는 좀 그만큼 줄어들겠죠. 건물만 증여할 경우는 뭐 이렇게 좀 싸죠. 2,300만 원인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증여 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될 거냐, 토지 임대료에 따른 또 부가세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슈들을 싹 날려버릴, 증여세도 안 내고 취득세도 낼 필요가 없고 이런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은 먼저 위탁자인 아버지가 누구한테? 자, 자녀에게 수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가 넘어갑니다. 등기가 넘어가게 되고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 그리고 등기가 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위탁자가 자녀에게 이제 등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이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수익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익자를 아버지와 자녀로 나눠서 이렇게 수익자를 구분해서 해야 되고요. 자익 신탁과 타익 신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버지와 자녀로 나누게 되면 취득세 문제, 특히 또 증여세 문제, 양도세 문제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상속세는 상속 시점에 이제 발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유류분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 건물 전체를 자녀에게만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는 어떻게 합니까? 뭐 받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자녀의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신탁은 수익자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유류분 침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류분만큼 줘야 될까요?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언 대용 신탁이니 뭐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증여를 해서 이
세금을 조금 이제 피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임대 수익만큼은 자녀에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넘겨줄 수가 있다. 아버지와 자녀를 수익자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세금의 이슈를 조금 어, 피해갈 수가 있고요. 임대 수익은 자녀에게 가겠죠. 자,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연히 자녀가 내야겠죠. 내야 되고요. 임대 사업자를 만약에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증여가 되겠죠. 네, 임대 소득에 대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거는 신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건 굉장히 큰 디테일한 또 전문적인 그런 비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많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고요.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상담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구독자 1000명 돌파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강의가 만족스러우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그리고 SNS에 꼭 전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